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빈칸 채우기 13강. 자,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파트입니다. 자, 먼저 개념 공부를 좀 하시고, 자, 확인 차원에서 선생님 인강을 좀 들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요. 자, 미국한테 우리,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자, 원자폭탄을 2발 맞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회담들에서 뭐 얄타 회담이나 뭐 이런 데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광복 직후에 자 바로 신기하게 우리 이 북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자 미국이 들어옵니다. 소련이 들어오게 되니까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미국이 급하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는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이 뒤로는 건준이라고 할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거에, 자, 대표자는 여운형이라는 분이고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자, 치안대를 조직, 치안과 질서 유지에 노력을 했어요. 자, 우익 세력의 탈퇴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지만, 미 군정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잖아. 자 우익의 대장,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을 해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주는 거가 돼서 이 김구를요, 그래 들어오는 건 오케이, 자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시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국 독립당 활동을 시작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좌익의 자 박헌영은 자 조선 공산당을 재건, 그리고 소련군 점령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주도를 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12월, 자 우리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잖아. 그 뒤에 4개월 뒤에 자 모스크바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3국 자 외상 회의, 자 외교부 장관 3명이 모여가지고요, 자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 한반도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 그거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이고 선생님이 공동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해요. 자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신탁 통치 결정. 그런데 처음에는 자 우익, 좌익 모두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좌익은 찬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좌익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 다음에 우익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수립에 자 참여 단체 범위를 놓고서 대립을 해요. 따지고 보면은 좌익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될 거고요. 우익을 더 많이 하면 민주주의가 되니까 자 당연히 이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당연히 양보를 잘 안 하겠죠. 그리고 그게 결렬되고요.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자, 그게 우리가 1900 이제 뭐예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급부상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자, 냉전의 심화. 이제 이 뒤로는 이제 냉전 체제거든요. 냉전이 심화가 되면서 결렬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자, 이제 우리 유엔으로 넘어갈 건데 이상하게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헛소리를 조금 해요. 자, 국내에서 정읍 발언. 자, 이승만이 한 거거든요. 자, 순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된다. 좌우익이 대립을 했어. 그러면서 1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 2차 공동회의 결렬. 자,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러니까 당연히 김구와 민족주의 계열은요 난리를 핍니다.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등이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걸 벌여요. 그런데 미군정이 처음에는 지원해준다 그랬다가 지원을 철회하고요. 여운형이 피살당합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이때 당시에 자 우리 정부를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진하다가 빠그라지고 추진하다가 멈추고 막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UN에다가 상정을 해요. 한반도 문제를. 됐어. 자, 그래서 자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를 하는데 북한이 자 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해요. 당연히 소련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이겠니? 그래서 결론은 유엔이 다시 선거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해라. 자, 이거에 깜놀한 자 우리 김구와 김규식이요. 자, 남북 협상을 위해서 북한으로 갑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남북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 50 총선거는 그냥 치러져 버려요. 그래서 자,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자, 재헌국회, 재헌헌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제1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되게 여러 사건들이 벌어져서 자 다시 모스크바 우리 한반도 문제를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그 다음 뭐 했다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5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했는데 처음에는 다 반탁을 하다가 자 뭐예요 좌익만 찬탁으로 바뀌고 좌우익이 심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 2차 미소 공동회의 결렬. 자,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죠. 그 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 합작 운동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엔문으로 넘겼는데 자,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를 했는데 북한이 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해요. 그래서 유엔이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구와 자 누구예요? 김규식이 이건 아니다. 남북한 같이 총선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 남북 협상을 위해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요. 그런데 김일성도 이미 소련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좋다, 뭐 우리 같이 선거하자 이렇게 겉으로만 그렇고요. 속으로는 이미 남한 북한 나누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자, 그 와중에 50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유일한 한반도 내 합법적인 정부고요.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자, 우리는 공화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 반민족 우리 반민족 행위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반민 특위라고 합니다. 특위. 됐어요. 반민특위. 자, 그런데 친일파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을 해야 돼. 그런데 이때 친일 세력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이 친일 세력이 반공 세력으로 넘어가 버려요. 자, 친일 세력 얘네들을 처단해야 되는데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세력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이 이승만이 실제로는 세력이 없었단 말이야. 가장 파워가 있었던 사람은 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구가 대통령이 돼도 모자랄 판국에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일파 세력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될 때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을 처단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자 친일파 색출 체포 조사 그러나 당일 친일 세력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어서 자, 이승만이 자기의 세력 기반인데 그 사람들 그냥 내주겠니? 자,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 그다음에 반민특위 습격 등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을 그래 친일파들을 잡았어. 그런데 1950년 우리 무슨 일이 벌어져요? 6.25 전쟁이 벌어지죠. 이러면서 이 교도소 안에 가둬놓던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전쟁 중에 이 사람들 내비로 둘 수 없잖아. 거기서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흐지부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민족 특별행위처벌법 이게 제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냥 지나가 버려서 참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나라는 농지 개혁을 하는데 자 재헌 국회에서 자 유상몰수 돈을 주고 땅을 전부 사들인 다음에 유상 분배를 합니다. 조금 싼 가격에 분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 소작농으로 전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땅을 자 갖게 되는 거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 그래서 농민 중심의 농지 소유 실현은 가능했어요. 자 우리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합니다.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랑 자 그리고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를 하고 미국에 자 에치슨 선언 뭐냐면 전에는 우리 미군이 자 한반도를 포함해서 방위선을 이렇게 딱 짜놨는데 한반도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미군이 관여할 수 없는 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북한이 기습남침을 벌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미 너희들 뭐 남면 북양 병참기지와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북부가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왜냐면은 공업 시설 단지들이 북한에 많이 있었거든. 물론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있지만 자 기습 남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참 어이없죠. 3일 만에 그리고 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해요. 왜냐면 소련이 밀고 내려오잖아. 너희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를 공산화하게 되면요. 그 바로 다음 전선은 우리 일본이에요. 일본의 미국 함대가 미군 사단도 있고요. 함대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반도를 가지고 있어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있는 게 훨씬 더 방어하기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자 낙동강 자 부산 지역 그 다음에 그 위쪽 지역을 빼고는 다 빼앗겨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포격을 해대면서 버텨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자 우리 미국의 자 맥아더 장군이 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인천에 딱 상륙하면서 여기 허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방에 나와 있는 이 부대가 보급품을 못 받기 때문에 슬슬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밀고 올라갑니다. 자 서울을 수복하고요. 평양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전진을 해요. 그래서 자 6.25 전쟁 때 자 한반도를 이렇게 통일할 뻔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누가 중공군이라고 하는데 중국군이 참전합니다. 됐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밀려서 낙동강 같이 갔다가 쭉 올라와서 자 북한군을 쫙 밀어냈는데 자 누구 중공군이요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사람 숫자보다 총알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많이 뛰어내려오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이 돼요. 자 뭐 우리나라 군인도 있지만 미군들도 쫙 올라왔는데 중공군이 엄청나게 밀고 내려오니까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자 흥남에서 자 이렇게 해서 자 후퇴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밀립니다. 서울이 또 재함락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밀렸다가 다시 수복했다가 중국군 때문에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70여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요. 자 38선이라고 하는 선에서 서로 교착을 해요. 자
줬다 뺏었다 하면서 자 3년을 지속을 합니다. 그 사이에 휴전 협정을 맺게 되고요. 자 6.25 전쟁이 자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6.25 전쟁 때문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한 300만 명인가? 그 정도만 있어. 이거 적은 숫자 아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요. 이때 당시에 서울 사진 보면요. 거의 다 초토화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과 그다음에 이산가족, 그다음에 인연 대립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됐어요? 자,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찌되었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이때 맺었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13강은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자, 1945년 자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자 우리 나라 문제를 했는데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렬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 무슨 발언? 정읍 발언.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나중에 이 사람이 하야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탄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야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미국으로 도망가요. 이승만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건 맞지만 이승만 대통령 아직까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을 하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끌어서 내렸기 때문에 그냥 이승만 씨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 뒤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막 한 사람들 있잖아. 그치?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한 사람들은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고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이 정읍 발언 진짜 야비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 야 북한은 안 되니까 남한만이라도 선거하자. 자 이럽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는데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이거를 입국을 거절하죠.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결정을 하지. 그리고 나서 중간에서 제주 4.3 사건이 벌어지고요. 자 남북 협상을 하러 우리 김구 아저씨가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가지고 막 회의하고 있고 자 돌아왔는디 갑자기 우리 50 총선거를 자 실시하는데 이때 김구나 이런 민족주의나 자 우익 단체들이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해버려요. 이것도 좀 아시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수립이 된다. 처음에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고요. 자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우리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했지만 약간 흐지부지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뒤에 이제 14강에서는요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도움이 됐으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자기가 가진 자습서 평가 문제집 가지고 꼭 내용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휴쌤입니다.